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 111회 4교시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1번이 독성관리제도네요. 독성관리제도, 그렇죠? 수환경 관리의 생태독성 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죠? 독성관리제도. 그래서 이거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뭡니까? 그 기출문제 보시면 그 뭡니까 키탈안에 바이오어세이 테스트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게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어세이 테스트. 뭐 급성 독성이 뭐냐, 만성 독성이 뭐냐, TU가 뭐냐 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꼭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전에 강의를 드신 분은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독성 도입 배경이에요. 도입 배경. 그렇죠? 그래서 도입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그 유해 물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배출용 기준 정하기 전에 유해 물질이 뭡니까? 급격히 증가함으로 해서 그 어떠한 개별 대응에 한계가 있는 거 개별 대응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해화학 기준, 그렇죠? 이해화학 기준. 그래서 내가 pH 얼마, SS 얼마, 뭐 DO 얼마, 뭐 또 뭡니까? COD 얼마, BOD 얼마 이런 거를 만족하지만은 뭡니까? 그 생태 독성 발생으로 뭡니까? 수생태가 손상되는 거죠. 수생태가 이거를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생태가 어떠한 알지 못한 유해 물질에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생물체 중심, 그렇죠? 어떠한 생물체 중심으로 그렇죠? 수상태계를 관리하겠다 하는 게 뭡니까? 독성 관리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생태 독성이란 뭐냐? 그 이제 산업 폐수 등이 실험 대상 생물체에 미치는 급성 정도의 급성, 그렇죠? 급성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 대상 물벼룩을 실험실에 투입하여 24시간 후에 뭡니까? 치사율 또는 유해율을 측정을 해서 뭡니까? 톡식 유니트 TU 단위로 나타나는 게 생태 독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방법은 이제 반복구, 그렇죠? 똑같은 농도가 그러니까 0%, 6.25, 12.5, 20%, 50%, 100% 이러한 농도별로 준비를 하고 반복구 시험을 뭡니까? 최소한 4개 이상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마리수는 최소한 20마리 이상수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명암이 뭡니까? 16시간하고 16시 밤 그리고 온도는 뭡니까?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씩 그래서 24시간 그 지수식 시험 방법이죠. 지수식. 그 지수식 실험 방법이란 뭐냐면은 한번 그 시험 기간 중 시험령을 한번 넣으면은 교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식 시험 방법을 해서 그 각각 농도에 대한 유해율을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어서 뭡니까? 20, 50을 측정하는 거예요. 20, 50 농도를 합니다. 그래서 TU 자체는 뭐냐? 그래서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TU는 100에 20, 50 농도를 해서 뭡니까? TU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류수 기준을 보면은 뭡니까? 그 폐수종말 시설 처리 시설은 2001년부터 TU1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 2종 사업장은 TU1입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 3, 4 업장은 TU1인데 청정 지역은 TU1 그리고 이제 생태독성 높은 배출 시설, 예를 들어서 섬유 염색 및 가공 시설이라든지 기타 분리하지 않는 화학 제품 재료 도금 시설 같은 경우는 간의 특례 지역에 한해서 TU2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가 성능에 대해서 나왔네요. 여가 성능.
그래서 이제 여가 그러면 우리가 샌드피터를 많이 쓰겠죠. 모래여가.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뭡니까? 여가도 멤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을 이용한 여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여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그리고 여가지 세정에 대해서 써라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분이 보면 뭡니까? 여가 기출문제 그 물리적 4번 물리적 수처리 여가 설비 거기에 보면 옛날에 뭐예요? 모래 여가, 표면 여가가 뭐냐, 내면 여가가 뭐냐, 그 여가에서 최대경, 최소경, 뭐 유효경이 뭐냐, 균등 계수가 뭐냐, 왜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다 이제 나온 게 여가 성능 관련해서 나온 게 사실 이제 UFR이라는 그 단어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여기처럼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와 세정에 대해서 나온 거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답을 개요 부분.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이라는 것은 그냥 여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쓴 겁니다. 제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가라는 부유물, 그렇죠? 부유물. 특히 이제 침전으로 제거하지 않는 미세한 입자, 입자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고도 처리 시 여과는 2차 침전에서 침전, 그러니까 생물학적 침전제를 거친 다음에 방류되기 전에 유출 중의 부유물을 있는 풀력들을 제거하는 거, 잔류미생물 제거하는데 이때 쓰는 거고 아니면은 2차 처리 후 재이용 등은 흡착 처리 전, 그러니까 액티베이트 카본 들어가기 전에 SS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흡착 처리 전, AC 필터 전에 뭐 샌드 필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완 교환 수지 할 때 그때 뭐 SS가 많기 때문에 뭐 막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사실 여가지 세정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모래 여가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가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가 메커니즘 보면 여러 작용이 있어요. 거름 작용 있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걸리는 거죠. 이런즉 모래 여기가 있으면은 이게 뭐 부유물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체거름 작용, 스크리닝이죠. 체거름, 거름 작용을 한다든지 기계적 우연 접촉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걸러진다든지 아니면 침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침전 있어요. 침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뭡니까? 유선이 올라가다가 여기 뭐 걸려서 뭐 침전하는 거죠. 유기물질이 침전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충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유선으로 가다가 여기서 뭐 침전이나 충돌이나 비슷한데 뭐 충돌해 가지고 뭐 걸린다든지 이러한 방법 충돌하고 차단돼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착이죠. 부착. 가다가 유선이 있어서 SS가 생겨 여기 같이 이제 부착돼서 이렇게 부착돼서 뭐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적 흡착이라든지 물리적 흡착 아니면 응집 아니면 미생물 증식에 의해서 뭐 걸리는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거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성능에 중요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미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구성 인자가 뭐냐? 여층의 구성 인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제 종류 우리가 뭐 샌드스가 있고 그렇죠? 뭐 안스라사이트 무연탄 아니면 뭡니까? 가넷, 속유석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이건 뭐 조합해서 뭐 다중 매체를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여층 깊이를 어떻게 하냐? 깊이, 깊이를 깊게 하면은 여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뭡니까? 저항은 많이 끄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제 규격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샌드 필터 쓸 때 폐수 쓸 때는 모래가 커요. 그래서 뭐 1mm에서 2mm 직경이. 근데 뭐 순수형은 뭡니까? 뭐 0.8에서 뭐 1.2mm 이렇게 뭐 쓸 수가 있습니다. 예? 폐수는 플럭이 크기 때문에 너무 잦은 걸 쓰면은 뭐예요? 델타 P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제 입경 분포 뭡니까? 균등계수를 얼마 할 거냐? 그리고 지름을 유효경은 얼마나 할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밀도라든지 공국률, 여제의 표면 전위 이런 거에 대해서 여체의 구성 인자에 대해서 따라서 성능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제거 물질 특성. 물질 특성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라든지 밀도, 표면전이 농도가 맞냐, 입자간의 가격 온도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이게 또 성능이 틀릴 수가 있고요. 운전인자 LV 자체를 리니어 벨로시티, 그러니까 여가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허용 최대 손실 수를 얼마 거냐, 역세처 방식이 뭐 물로만 할 거냐, 아니면 물과 공기로 할 거냐,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의 특성, 유체 특정. 그래서 수원하고 관련은 뭡니까? 점도죠, 점도. 점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으면은 점도가 많기 때문에 델타 P가 많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이온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 이거죠. 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 그 평가 방법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제 뭐 탁도를 측정해서 잰다든지 아니면 SS 누출 계수를 한다든지, 그렇죠? 근데 입자수, 파티클이 얼마냐? 나오는 파티클, 이 술이 얼마냐? 그의 유출량이냐? 손실수가 얼마냐? 손실수, 파티클 입경, 파티클이 얼마나 제거됐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손실수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UFRB가 있습니다. UFRB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유니트 필터 런 볼륨 UFRB가 나오시죠. 단위 면적당 여가 주량을 틉니다. 그래서 이제 UFRB 유니트 필터 뭡니까? 런 볼륨. 그래서 단위 여가 면적당 얼마만한 유량이 통과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 여가 시간 분. 그래서 200m 자승 메다 3승 이하면은 200 이하면 너무 짧다. 400이면 보통이다. 그래서 한 300 정도 되면 이게 적으면은 원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원인 진단. 그래서 610 이상인 경우는 재래식 공정에서 여가 성능이 좋은 그런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상수도 시설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상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은 그 하루에 여가량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0이 되어 있어요. 150 메다 3승 퍼 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다 4승. 그리고 하수도 시설 과정이나 하수도 시설 기준 같은 경우에 얼마로 됐냐면은 300. 그렇죠? 하수도 기준은 300, 맥시멈 300 메다 3승, 메다 4승 대위로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따지면은 하루에 한 번씩 역세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150, 3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트 볼륨 해놓으면 이거는 오케이죠. 하수도 시설 기준 뭐 300 정도가 오케이인데 150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시간에 따라서 역세한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안 되죠. 이 기준을 따지면 뭡니까? 이틀에 한 번만 역세를 해야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가지 세정. 그래서 여가지 세정은 언제냐면 여가지 탁도가 형치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여가상에 나타난 손실수도가 한계치에 돌았을 때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시간 갖고 24시간 1일에 한 번씩 해. 곱하기 1일. 원데이. 1. 그럼 얼마입니까? 1을 곱하면은 그냥 이거 300이죠. 300 메다 3승 퍼 메다 4승이고 이거 뭐 1을 넣으니까 얼마입니까? 상수도 시수 기준으로 보면 1을 하면은 얼마예요? 150 메다 3승 퍼 메다 4승이죠. 그러니까 아까 300 이하니까 원래 상수도 시설 기준에 따르면은 사실은 뭡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틀 이상에 한 번씩만 역세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 UFRB 기준을 만족하려면요. 근데 하여튼 뭐 역세척을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만 역세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래라고 했을 때
그 물로만 역사하는 맞은 물로 이렇게 해서 물로 백아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물하고 워터하고 뭡니까? 에어하고 동시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바블링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별도로 역사 라인을 둡니다. 역사 라인 이렇게. 그래서 표면만 먼저 뭐 세정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렇죠? 아니면 기계적으로 교반을 해요. 여기 뭐, 어서 뭐 아지테이를 넣던지 뭐 직사각형 같은 경우 외부 형식 그때는 뭐 표면만 제거한 후 역세척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역세척에 따라 역세척 효과는 역세척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획된 부유물질의 양이라는 특성 그리고 여과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일반적으로 역세척 속도는 상부 모래층에 7 내지 한 10% 정도 이렇게 뭡니까 유동할 정도로 하면 된다. 그렇지만은 온도 및 여지의 입경에 따라 변화함으로 주의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 문제 3번 미생물 전지가 미생물 전지. 그래서 MFC로 하죠. MFC.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볼 퓨얼 셀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얼 퓨얼 셀 하고 MFC라는데 이게 요새 이제 그 미생물 여전지는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나온 문제. 근데 이제 이게 2016년도에 15년도네요. SL 공사 수도 뭡니까 수도 매립 공사에서 이게 실험을 한 거 있어요. 연구과제 보고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 그래서 2015년 2월달에 그 어떤 세라믹 저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기물 폐수를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의 전기 생산 특성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게 이제 그 전기 그 멤브레인이나 이온 견막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세라믹 막을 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라믹 막. 그래서 이제 111회 세라믹 막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 용어 설명에 하여튼 뭐 이 15년대에 한번 이런 테스트한 게 있고요. 또 이제 2016년 11월 자료인데요. 그 한국 환경기술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연구원의 그 여국현 연구원이 그 발표한 MFC 하폐수 처리 및 응용 분야 뭐 이런 보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미생물 연료 존지를 하면 뭡니까 폐수를 처리하면서 유기물 폐수를 하면서 어떤 그 에너지를 얻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뭐 녹색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은 필요하신 분은 요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한번 찾으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고 한번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모르겠습니다. MFC에 관련해서 이제 처음 나옵니다. 처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그래서 미생물 전지가 뭔지 개요 부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유기 무기물질을 산화시켜 생성되는 전자를 전극으로 던질 수 있는 미생물 촉매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유기물 무기물에서 산화해서 전자가 나온다 이거죠. 이거를 뭡니까? 전극을 할 수 있는 미생물 촉매로 해서 뭡니까? 전자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를 뭡니까? 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그렇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MFC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작동 과정이 나왔습니다. 작동 과정 2번. 작동 과정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간략하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폐수 처리장에서 유기물이 산화납니다. 유기물 산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수소하고 전자가 나와요. 전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나온 거를 수소를 인자를 수소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막을 이온 교환막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 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전자가 이제 통과를 하게 돼요. 통과가. 그래서 이제 수소와 전자가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냐? 여기서 공기 중에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여기 온 수소 이온과 뭡니까? 산소가 이용해서 뭡니까? H2O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미생물이 공기된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전자와 수소 이온이 순환화, 전자와 수소 이온이 나오고 양이온경 요게 양이온 교환막입니다. 양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플러스 극이네 이쪽에. 그렇죠? 플러스 극으로 뭐냐? 플러스 극으로 수소 이온이 이용한 거 플러스 극이 있죠. 수소 이온으로 하고 외부 장치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쪽으로 가겠죠. 외부. 그 다음에 이제 전위차에 따라서 전자가 흐르고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다 이거죠. 그 식이 나온 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방법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생물 염기 전지를 순수한 성분의 유기물 함유가 되는데 실제로 나오는 유기물은 뭡니까? HZ 성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실제 공정할 때는 단도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 그 고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뭡니까? 농도가 낮은 유기물 같은 경우는 1차 침림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MFC를 거쳐요. 그렇죠? MFC를 거쳐서 뭡니까? 다시 2침을 가서 처리하고 여기에 나온 2차 침엔저에서 나오는 슬러지 자체는 뭡니까? 형기성 소화제를 거쳐서 상등수는 다시 1차 침전제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설비로 고용물을 제거하고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험실 규모는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폐수 처리장에 전력을 생산하는 수준에 이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기 위한 연구는 이제 덜 된 그런 형태로 가요. 그런 이제 고농도 하수 처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고농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농도가 아니라 뭡니까? 형기정을 거친 다음에 뭡니까? 이 상등수를 MFC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침전지에서 처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고농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등액이 들어가는 그런 처리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극복할 인자들이 뭐냐? 인자들이 거기 있죠. 그래서 미생물 전지 기술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와 규모 확대의 어려움이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실제 규모에 적용한 MFC 시스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 그 다음에 규모적 문제가 있다 이거죠. 크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제적 규모 문제가 뭐냐? 경제적 문제가 뭐냐? 이용 견목이 비싸다 이거예요. 그렇죠? 전국 물질과 이러한 전국 물질과 이용 교환목이 비싸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개발해야겠죠. 연구개발 됐죠. 저가형 전국 물질 개발이라든지 이용 교환목을 상호하지 않고 바로 MFC 설계 없는 MFC 설계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규모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 1리터 낮은 전력 뭡니까? 낮은 전력 밀도. 이게
요 연료 전지가 1리터 이상이 되면은 이게 1리터 이상이 되면 이게 전력密도가 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기적 내부 저항이 커지는 현상 이거를 해결한다 이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비용 분석을 통한 민감한 세부 요소 기술. 민감 세부 요소 기술이 뭔지 파악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죠.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연구.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여만이 MFC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저 MFC가 개발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거양득 있죠. 폐수도 처리하고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면은 이것만큼 차세대 그 재생에너지만큼 이렇게 좋은 게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용물 플럭스 나왔네요. 고용물. 우리가 고용물 플럭스는 뭡니까? 농축조 설계죠. 농축조. 슬러지 나왔을 때 농축조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축조를 설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칼럼을 이용한 방법하고 여기서 나온 뭡니까? 고용물 플럭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문제입니다. 4번인가요? 그래서 개요 부문의 고용물 플럭스는 고용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주로 하수 처리 공정의 최종 침전지나 슬러지 농축조를 설계 시에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다 있죠. 1시간 동안 단위 몇 년 동안 농축되는 슬러지 양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플럭스라는 것은 1시간당 한 면적 1m에 얼마만한 슬러지가 농축이 되냐 하는 게 이제 고용물 플럭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축조 시크너라죠. 시크너 설계 방법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회분식 침전. 두 번째는 고용물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향하는 침전. 고용물 플럭스, 고용물 플럭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뭐냐? 해분식 침전 있죠. 그렇죠? 이게 고용물을 놔두면 뭡니까? 시간당 고용물이 이렇게 가라앉겠죠. 농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독립 침전하다 간접 침전하다가 여기서 안밀 침전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간섭 침전되는 거하고 안밀 침전하고 드는 부분에 접선을 거서 그렇죠? 구하는 식 해가지고 이때 한계 플럭스가 얼마냐 농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높이 이걸 따져서 그렇죠?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회분식 침전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은 뭐냐? 이게 이제 플럭스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침전조에서 물질 수지, 침전조 물질 수지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침전지에서 이게 들어오는 양이 얼마고 뭡니까 또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는 양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칼럼 실험을 하는 게 침전 칼럼 실험. 그렇죠? 고용물 플럭스로 고용물 플럭스. 침전실도 고용물 플럭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농도가 시완 농도가 뭐 11대 시완 만일 때 그래서 뭐 5천일 때 만일 때 15,000일 때 이렇게 이제 농도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프가. 그렇죠? 농도가 많아질수록 이 시간 자체가 있죠. 시간 자체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걸어서 각 농도별 요 농도별 세 번째 뭐냐? 그냥 농도별 플럭스를 간섭 플럭스를 그리는 거죠. 간섭 프로그램을 그린 다음에 중력 플럭스를 그리는 거예요. 중력 플럭스. 그렇죠? 중력 플럭스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부 배출량에 따른 고용물 플럭스에서 하부 Q를 빼낼 때마다 이 플럭스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Q가 많으면 많으니까 뭡니까? 플럭스는 많아지겠죠. 고용물 농도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용물 농도가 많으면 고용물 플럭스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직선으로 어떻게 직선. 그래서 이러한 농도에 따른 플럭스 값과 이 빼내는 플럭스 값의 그래프를 합치는 거죠. 이
값하고 합쳐서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뭡니까? 요 접점 부분에서 우리가 한계 플럭스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접점에서 우리가 SFL, 그렇죠? SFL은 한계, 그렇죠? 한계 유량 슬러지 플럭스 리미트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친전지 바닥에서 그거를 구해서 한계 고용물 플럭스부터 필요 단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잠깐만요. 그래서 한계 플럭스 이게 뭐냐? SFL부터 A는 이게 보시면은 SFL에 뭡니까? Q 플러스 QU에 C0 나누기 1000 그람 킬로그램 여기서부터 단면적을 구하는 게 그렇죠? 단면적을 구하는 게 그 고용물 플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게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사실 저도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오탁수 지수라든지 아니면 TSI, AGP 요거는 각각에 나온 경우는 있어요. 각각에 용어 설명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그냥 그 서술 문제로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BIP, BI, TSI, AGP TSI하고 AGP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죠. 부영화 지수니까. 그런데 이게 오탁수 지수하고 부영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그 종다양성 SDI 이거 뭐 처음 나온 저기지만 SDI 자체는 이거하고 부영화 지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매치가. 그래서 사실 이 답안지를 쓰긴 썼는데 그냥 용어 설명 수준으로 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BIP와 BI 이게 뭐 기사 시험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수중에 무려 오염존을 판단하는 그 지표다 이거죠. 그렇죠? 판단하는 지표다 오탁수. 그래서 그 BIP는 그 현미경 관찰하에 그러한 동물을 기준으로 하고 BI는 유관적 동물을 생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IP는 뭡니까? 전 생물수 중에 동물성 생물수입니다. 생물수.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B에 A에 곱하기 100인데 이 A라는 게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근데 주로 뭐냐? 엽록소 생물이 용물성. 엽록소가 있는 거. 엽록소가 있는 거. 엽록소가 없는 거. 근데 엽록소가 많다는 거는 뭡니까? 엽록소가 많다는 건 그만큼 조류가 많다는 거. 조류 성분.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뭐 뭡니까? 부 영양화가 더 많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B가 많다. B가 많고 A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럼 A가 많다는 건 결국 수치가 높다 이거죠. 그렇죠? A가 A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뭐 100에 100이다. 이게 10에 이게 90이다. 그러면 적겠죠. 100에 10이니까 작을 때는 깨끗한 하천이고, 그래서 심하게 오염된 하천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서 30이고, 이게 30이고, 이게 70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한 30이다. 그러면은 약간 오염된 하천, 약간 오염된 하천. 그러니까 엽록소가 없으면 어쩔수록 더 깨끗한 하천이라고 할 수 있네요. 부영하고도 약간 관계가 되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BI는 그 유관적 동물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수에서 발생하는 미생물, 광범위 출현종, 오수성 미생물에서 그렇죠? BI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2A 플러스 B다 이거죠. 그래서 A, B는 청수성.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더 깨끗하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청수성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류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이거는 오염됐다고 판단하는 거고, 여기는 청수성이니까 크면 클수록 뭡니까? 깨끗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야, 그 다음에 이제 TSI, 트로픽 스테이트 인덱스, 이거는 이제 부영향하죠. 그래서 이제 AGP, 요거는 이제 그 부영향 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죠. 그래서 뭐 TSI하고 AGP는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TSI는 뭡니까? SDA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죠. 세치 뎁스라든지 아니면 크로필 A 농도 갖고 따지는 경우가 있고, 또 뭡니까? TP 갖고.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부영하 상태, 40 이하면은 빈영양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부영하 지수가 있어요. 부영하 지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는 종합 TS에 하고 0.5 곱하기 TS에 COD 유기말한 거하고 플러스 50%를 보고요. 그 다음에 25%는 뭘 보냐? 0.25에 TSI 코아이 크롤페이 농도로 측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뭘 하냐면은 그 TP로 합니다. 트로피 스테이스 인덱스 코리아 TP 농도 갖고 이 세 가지를 해서 종합조수를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평가 방법도 약간 좀 요 칼슨 지수하고는 틀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GP는 어떠한 배지에 그 시료량을 넣어서 거기에서 자라난 뭡니까? 그 뭡니까? 그 저기 그 나온 그 건조 줄량으로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AGP 50 이상이면 급부영 상태, 1mg/L 이하면은 빈영양 상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DI가 있습니다. SDI. SDI. 그래서 이제 스페시스, 뭐 다이버시티 인덱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종다양성이죠. 종다양성. 그래서 다음 시계에서입니다. 종다양성 지수는 SDI는 뭡니까? S 빼기 1에 로그 N. 그래서 N은 개체수. 요거는 종수라 이거죠. 종. 그래서 그 SDI 심할수록, 그렇죠? 오염이 심할수록 SDI 값은 감소한다. 감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 이 종이 준다 이거죠. 종은 줄고 오염이 심할수록 N 개체수는 많아진다 이거죠. 많아지는 게 있죠. 이게 그 SDA 값이다 이거죠. 자, 이제 다음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은 유입력 Q 입농도 C제로 반응농도 KC가 분할되어 농도 C로 유태그 RM 분배를 해서 CSTR과 PF에 PFR에 그 부피입니다. 부피 구하는 식인데, 이건 사실 2012년 8월 달에 나왔던 문제죠. 그때는 뭐 C제로가 90% 제거될 때 그 뭐 CSTR과 PFR의 부피를 B를 뭐 K 값에 의해서 구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나온 게 이제 더 놀란 게 CSTR을 무한히 넣었을 때 PFR 되는 거를 유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CSTR 반응식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와서 나가죠. 그렇죠? Q라는 게 들어오고, 그렇죠? Q라는 게 나겠죠. 그렇죠? C0가 들어오고 C가 나가고, 이게 볼륨 V고, 이게 R은 KC죠. 그렇죠? R은 뭡니까? 여기서 KC.
K값 이런 것을 갖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의 추정률은 유입률 빼기 유출률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소비 생산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V 있죠? DT분의 DC는 유입량이 뭡니까? Q 그죠? C0 마이너스 유출량이 뭡니까? QC죠. QC 여기다가 소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뭡니까? V의 R이죠. R인데 뭡니까? K, C의 1차죠. 그렇죠? VKC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V에 대해서 나누면 뭡니까? V에 대해서 나누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V 마이너스 KC 이런 값을 갖죠. 그래서 정상 상태는 뭡니까? DT분의 DC가 제로죠. 그렇죠? 제로를 넣고 풀면은 이게 쭉 풀면 뭡니까? 교과서에 나온 도식이 뭡니까? 쭉 풀면은 C는 뭡니까? 1 플러스 KT의 C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PFR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T 값이라든지 그렇죠? T 값이라든지 이걸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V는 뭡니까? V는 Q 곱하기 T죠. 그래서 이제 Q에다가 T를 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V 값을 구했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Q 곱하기 K분지 뭡니까? C분의 C0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CSTR에서. 그 다음에 이제 PFR. PFR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FR을 보면은 반응식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체 있는데 요 거리를 뭡니까? 요 거리 L 자체를 X로 나눈 거죠. 이거 DX로. 그렇죠? DX로 자른 거죠. 짧게. 그렇죠? 그리고 이 농도를 C라고 C0죠. C0. C0인데 하여튼 뭐 C 여기를 C 플러스 DC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유입률 뭡니까? 추정률은 유입 빼기 유출 플러스 마이너스 소비 이거를 따져서 뚝 해서 나온 게 교재에 나온 식이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온 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좌변에 이차항을 무시하고 간단하게 쓰면은 dv dt분의 dc는 뭡니까? 마이너스 q의 어라운드 x 어라운드 c의 dx 플러스 dv의 마이너스 k의 2의 뭡니까? c의 플러스 c의 어라운드 c의 어라운드 x의 dx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 창을 무시하고 간단히 쓰면은 뭡니까? 이게 간단히 쓰면은 d 부분은 dt분의 dc는 있죠? 이게 마이너스 q의 뭡니까? 마이너스 q의 q의 어라운드 x의 어라운드 c의 dx 마이너스 dv kc 있죠? 이게 다 해서 이게 그냥 c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상산 때는 이게 제로다 이거죠. 제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풀면은 dv는 이게 이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마이너스 q의 dc의 kc라는 것 나옵니다. 그래서 요 볼륨 자체를 dv 자체는 뭡니까? 볼륨 dv는 뭡니까? 요 단면적 a 곱하기 요 x죠. 그렇죠? dv 곱하기 x죠. 근데 x는 뭡니까? 제로부터 l까지 있는 거죠. 제로부터 l.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dx 그렇죠? adx죠. adx. 이거는 dv는 adx죠. adx. 그래서 구간을 요 dx 구간을 제로부터 l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뭡니까? 제로부터 L까지 dx는 그렇죠? 요거 쓰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K분의 Q의 C0에서 C의 뭡니까? C분지 1 DC 해서 구하니까 AL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단면적 곱하기 길이 뭡니까? 볼륨이죠. 볼륨은 마이너스 K분의 Q의 ln C0분의 C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비를 구합니다. 부피비. 그래서 아까 그 요게 VPB고 아까 STR 할 때 V가 얼마였습니까? V는 Q 곱하기 T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뭐죠? V 해서 Q 곱하기 는 Q 곱하기 T가 아까 뭐였습니까? K분지 C분의 C0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 PFR과 PFR과 CSTR 부피비는 얼마냐? 부피비를 보니까 이게 시계면 되죠. PFR하고 CSTR 부피비를 하니까 이게 뭐냐? ln C0 C의 1 마이너스 C의 C0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12년 8월 달에 90% 된 거 똑같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 C값에다가 90% 제곱니까 뭐예요? 0.1 C0 나온 거죠. C 대신 0.1C. 네? 그래서 숫자로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이제 CSTR을 무한대로 나오면 PFR 되는 거를 증명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CSTR을 무한대로 해놓는 거예요. 무한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체 볼륨 V라 그러죠. 그러면 N개가 있으면 N분의 V겠죠. 각의 V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게 CN이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CN-1이겠죠. 그렇죠? C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이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를 간단히 서술식으로 이걸 또 기호로 푸시면 뭐냐면 V는 뭡니까? N분의 V겠죠. 그렇죠? 똑같은 V를 N개로 나눴으니까. 거기다 하면 뭡니까? DT분의 D 뭡니까? CN이죠. 그렇죠? 는 유입량이 뭡니까? CN이죠. CN-1에 뭡니까? Q죠. Q. 그렇죠? 마이너스 이출이 뭡니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거 뭡니까? CN으로 나가죠. 마이너스 Q에 CN에 플러스 N분의 V 마이너스 KC죠. 그래서 마이너스 K CN. 그렇죠? 이거를 푸는 겁니다. 이거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DT분의 DC가 이게 제로라고 놓고 풀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풀면은 CN-1면 CN은 그렇죠? 요게 Q를 묶어서 하면은 뭡니까? 하면은 1 플러스 KV의 N분의 Q의 뭡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N개의 반응식에 전개되면 뭐냐? 맨 처음에 C0겠죠. C0, Cn은 그렇죠? 1 플러스 KV의 NQ에 여기다가 N이 들어가는 거예요. N.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ln을 취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ln C0 C는 그렇죠? 마이너스 KVQ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까 그 PFR 한번 보세요. 그 홈페이지에 몇 페이지니까 12회에 보면은 PFR 부피는 뭡니까? VF는 여기 나오죠. 그렇죠? VP는 V는 마이너스 K분의 여기서 V는 뭡니까? V는 ln C0 C에 곱하기 뭡니까? K분의 Q죠. 그렇죠? 마이너스. 그럼 아까 앞 페이지에 보시면 뭡니까? 앞 페이지 보시면은 그 C 페이지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PFR 맨 밑에 AL은 V는 마이너스 K분의 Q에 뭡니까? ln 뭡니까? C0분의 C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STR을 무한히 누르면 PFR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오늘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매번 문제 풀 때보다 얘기하지만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 이해를 한 다음에 답안지를 접어놓고 나름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직접. 그래서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떠한 당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채점자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뜻을 전달시킨가 고민을 해서 자꾸 쓰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주 시험장에 가서도 무리 없이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냥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그렇지만 직접 제가 써볼 때는 바로 10분 전에 쓴 거라도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그랬지만은 여러분도 항상 이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책이나 이런 거 다 뭐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보고 자꾸 내가 어떻게 키워드적인 그 단어를 쓸 거니까 고민을 하면서 계속 답안지에 그 작성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